네, 안녕하세요. 호랭이가 만난 사람의 호랭입니다.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네. 작가라고 불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부동산 투자자를 모셨습니다. 네, 오늘은 반지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혜상 작가입니다.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신 게 자기는 투자자보다는 작가님으로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네. 말씀을 네. 하셨어요. 네. 감히 제가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. 네. 제일 처음에 이제 먼저 저희가 드리는 질문, 셀프 소개, 자기 소개를 좀 먼저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작가라고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이게 좀 주제 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.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작년 9월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했을 때 제가 뭐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네. 그 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혹시 뭐라고 하는지? 학생? 네네. 네. 그리고 매일 투자를 하는 사람은? 투자자요. 네네.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부동산, 반지하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뭐 제가 교육도 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걸 매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강의도 매일 하고 있지 않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매일 하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일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. 뭐 짧게나마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작가라는 것보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가 타이틀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. 네. 닉네임이 일단 제가 뭐 제 강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. 닉네임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. 반지상 이렇게. 네네. 제가 주제가 반지하 관한 책을 썼다 보니까 네.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그 작가로 하는 데 있어서 필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필명을 사실 처음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가 뭐 그 타이틀보다는 제 책을 썼을 때 제 세입자분들은 좀 저를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거든요.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아셔도 되는데 제 세입자는 사실 모르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 필명을 쓴 거고요. 예.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거는 좀 유치하긴 한데 반지하의 제왕으로 생각을 했어요. 반지하 좀 약간 그런 유희적인 표현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. 또 유치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미 어떤 분께서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반지상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. 보통은 이 반지하의 반대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예. 근데 반대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반은 묻혀있고 반은 나와 있는 측면. 근데 그 집은 반지하로 불리고 있죠. 사람들이 이 반지하를 볼 때는 어두운 측면을 강조해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저는 이왕이면 같은 집일 때 지상층으로 나와 있는 반지상을 보자는 측면에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좀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걸로 지었고 사물이든 객체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후랭이님도 마찬가지고 장점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반지상으로 지었습니다. 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는 반지상에 대한 예. 이야기 저희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. 반지상으로 하면 될까요? 반지하로 해주세요. 네. 일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. 반지하가 더 네. 친숙하니까. 반지하로 통일을 해서 뒤에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알겠습니다. 나눠보고요. 일단은 반지상 작가님의 히스토리를 좀 먼저 네. 심층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직장인이셨습니다. 예. 네, 맞습니다.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셨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투자도 하시면서 강의도 예. 하시고 책도 쓰시고 또 예. 매일 꾸준히 글도 쓰고 계신데 예. 이 히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. 취업을 되게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. 뭐 제가 취업한 해가 2011년도 5월인데 뭐 지금도 취업이 어렵지만 그때도 취업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, 그렇게 유명한 대기업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회사에 들어갔거든요. 예. 근데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첫 달에 야근비가 삭감이 됐거든요.
팔자 좋게 뭐 야근비냐라고 야근비까지 받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토목 설계 회사를 다녔거든요. 예. 그래서 그쪽 분야 업계 특성이 이런 기본급 그런 거보다 야근이 또 밤샘이나 뭐 철야 야근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사실 되게 커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없어졌고 또 다음 달 돼서는 제가 있었던 곳이 그 광진구의 강변역 앞에 테크노마트 건물 32층이었거든요. 근데 그 건물이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흔들렸어요. 그래서 32층에서 막 뛰어 내려갔거든요. 그 회사랑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회사가 계속 어려워진 거예요. 그래서 월급이 한 달, 두 달 이렇게 밀리다가 6개월까지 최대 밀렸거든요. 예.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. 회사 월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직원분들, 제 선배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들이 하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.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. 이 일은 다 알아서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예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 있다가 갑자기 회사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면 저만 뭐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유를 좀 하면 이렇게 커다란 배를 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배는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눈으로 잘 보이진 않죠.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배를 제가 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어. 구조대가 곧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섞여 나오고 이 돛대가 기우는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. 이게 사람들 말을 믿고 내가 이 사람 말 믿고 따라가는 게 내 목숨을 위협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 길은 제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 구명조끼는 제가 만들어내야겠다. 그리고 구명보트는 제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실 살 길을 찾는 방법이 그렇죠. 이직도 있고, 그렇죠.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어떻게 부동산 경매에 네. 꽂히신 이유가 있으세요? 당연히 제가 그 월급이 밀린 후로 바로 그 경매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 예. 제일 뭐 직장인들이 접하기 쉬운 그 주식을 또 했죠. 또 주식 공부도 안 하고 일단 뭔가 해야겠으니까 월급쟁이의 또 장점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. 그래서 최대한 땡겨서 주식에다 올인을 했거든요. 네, 마이너스 통장으로.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저도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게 공부를 하고 했으면 분명히 뭐 지금하고 달랐던 경험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. 남말 듣고 이 직원분들 각 직장마다 이 주식의 고수가 다 계시잖아요. 예.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사라라고 해서 샀는데 당연히 좋은 결과는 아니었고 정말 힘들었던 게 제가 투자했던 그런 주식에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기업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루에 이렇게 1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회사 일이거든요. 당연히 이직도 알아봤었는데 그때 저는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. 예. 사실 뽑는 데도 없었고 퇴사를 당연히 월급이 6개월이나 밀렸으면 퇴사를 하는 게 맞죠. 근데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의 생활비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. 뭐 다 그 월급쟁이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났던 게 당연히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주식 투자였고 근데 주식 투자는 그 하루에 100만 원씩 막 빠졌을 때 제 회사 제일 중요한 회사를 너무 침범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주식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경매 수업을 들으신 거를 보고 저도 그런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. 이직도 당연히 생각을 한 게 뭐 뽑는 회사가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 토목 설계 업계 안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였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생각이었어요.
있어요. 이 회사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당연히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그 회사가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회사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경매 공부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? 그 주식을 실패하고 그리고 저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책을 보신 건가요? 뭐 강의를? 네네. 강의는 따로 뭐 제가 오프라인으로 경매 그 공부는 한 건 아니고요. 예. 그런 인터넷 수업을 들었고 그 이론 강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도 회사가 바쁜 회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따로 내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넷 강의 위주로 들었고 책은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경매책은 있는 건 다 봤고 제가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또 많이 있어서 예. 그런 재테크나 뭐 부자 관련된 책들은 한 수백 권 본 것 같아요. 예.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뭐 회사가 야근하고 뭐 철야도 많고 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그 공부하는데 썼어요. 좀 그렇게 많이 책을 보시면 네네.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지금 뭐 제가 수업하는데 그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 경매는 사실 저는 도구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경매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에 접근을 하면 내가 출발을 어디서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